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오늘은 신호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호등. 옆 신호등 보시면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을 지지하는 수평봉과 수직봉이 이루어져 있죠. 네, 수직봉. 보통 하부는 접합이 볼트로 되는데 지금 매립이 돼서 지금 볼트가 안 보이네요. 네, 볼트가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위에 보시면 수평봉이 볼트로 이렇게 조여져 있고요. 저 와이어 보이시죠? 와이어. 네, 와이어가 저 신호등을 잡아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처짐을 방지하고 있는 형상이죠. 자, 통상의 모든 신호등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영화의 전당인데요. 영화의 전당에 뭐 주요하게 설명을 한번 간단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장의 캔틸레버 구조죠, 그죠? 지붕에 보시면 그 몸체가 저쪽에 있습니다. 예, 몸체. 기둥이 해당되는 저 철골, 각박을 주물로 만들어서 저렇게 꽈배기 형태로 만들었죠. 거기에서 저게 주요 기둥이고요. 그 기둥에서 캔틸레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붕이 나와서 하늘에 저런 식으로 캔틸레버가 시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상당히 이 캔틸레버 끝단이 처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 그 태풍이 불 때 저 옥상에 보세요. 저쪽에 끝에 두 포인트에 기둥 같은 게 받치는 게 있죠. 그쪽 받치는 부분에 태풍이 올 경우에는 요 바닥에서 기둥이 올라옵니다. 기둥 바닥에 요 밑에 기둥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뚜껑을 열면 이 기둥이 저 위에 동그란 포인트에 딱 접합이 돼서 이 지붕의 캔틸레버를 힌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지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영화의 전당은 이러한 지붕에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복도가 있는데요. 그 복도는 보시다시피 저 합금 처리된 그 킬드강이죠. 킬드강으로 생긴 그 뭡니까 주물한 그 인장봉입니다. 인장봉을 정착구 보세요. 정착구. 예. 저 정착구에 볼트 지금 4개네요. 암나사가 4개로 저렇게 정착구에 철판을 붙여서 저 지붕에 다라면 형식으로 구름다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예. 실제로 다리 밑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붕에 매달린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다 지붕에 강봉으로 이렇게 매달아놨습니다. 아마 세멜로이라고 아마 그 인터넷에 치면 그 이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봉으로 지금 연결 다리를 이렇게 시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캔틸레버 이 구조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학 시간에 많이 배운 캔틸레버는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지지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무슨 집중 하중이 왔을 때 뭐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외팔보라 그러죠. 외팔보. 이 캔틸레버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캔틸레버 건데 이거를 바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바로 세워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틸레버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달아낸다. 이것도 캔틸레버예요. 여기에서 또 뭔가를 달아내고 신호등을 이렇게 만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틸레버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외팔보가 누워져 있거나 세워져 있더라도 그 반력 지점이 픽스로 되어 있고 한쪽 지지단이 없는 경우, 지지단이 없죠 지금 반대에 지지단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지지단이 있으면 캔틸레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단이 없고 한쪽을 우리가 자유단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단이죠. 자유단 지지단이죠. 자, 그래서 이 지지단이 픽스로 되어 있고 자유단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캔틸레버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캔틸레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신호등이죠. 신호등.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조금 꼬아서 냈는데요.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내리꽂힐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틸레버죠. 이 자유단이니까 이 힘 P가 왔을 때 뭐 지금 문제는 100kN 들어왔죠. 100kg는 굉장히 무거운 하중입니다. 10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뭐 신호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특수한 요구가 있겠죠. 이러한 신호등을 만드는데 어차피 공학이니까 여기에 뭔가 이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배관들이 이렇게 뭐 다리 밑에 지나가니까 이 배관을 피해서 이 배관 밑에 신호등을 이렇게 달 수 없으니 여기 신호등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 신호등을 달아야 돼. 배관 밑에 달 수는 없으니까 이 배관이 뭐 가스 배관이라 칩시다. 가스 배관이 가는데 그 위를 지나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부재를 달면 이 가스 배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호등을 달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뭐 일상생활 하는데 물론 신호등이 뭐 10톤 되는 건 없죠. 한 뭐 100kg 정도, 1kN 정도 됩니다. 뭐 문제는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는 기사 문제는 여기에 대한 반력을 구하는 문제고요. 뭐 수직 반력, 수평 반력, 모멘트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고요. 기술사 문제는 이 친구를 다 모멘트 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나중에 제 2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멘트 선도와 충력 선도, 전단력 선도를 구하고 여기에 떨어지는 힘에 대해서 이 부재까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칠 수 있습니다. 그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까지 가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기술사 초급까지 제가 구조기술사 초급 정도가 알아야 될 정도가 그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재 해석은 우리가 파이프 부재 해석인데요. 토셔널 모멘트와 전단력, 충력을 다 조합하는 조합 응력을 계산해서 응력이 얼마다. 그래서 응력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안전하다. 이까지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역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화학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앞에 그 영화의 전당이죠. 영화의 전동은 지금 캔틸레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트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메인 뼈대가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렇게 춤을 추죠. 이렇게. 물론 메인 뼈대는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합시다. 이 메인 뼈대가 주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물론 기초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겠죠. 지붕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약간 곡선을 이루면서 뭐 트러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붕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구조다. 뭐 지금 뭐 보도상으로는 여기서까지가 뭐 85m를 하나요? 네, 85m. 85m. 굉장히 길죠. 영화의 전당. 앞에서 비디오에서 봤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잖아요. 그죠? 태풍이 이쪽을 싹 지나가면 아래 위로 이렇게 칩니다. 바람이. 그러면 이 친구가 뭐로 덮여 있을까요? 판넬로 이렇게 덮여 있겠죠. 그러면 판넬이 그 변형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요 밑에 이제 물론 요 밑에는 뭐 그 건물 기초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리면 요 밑에 지하층이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기둥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이렇게 기계 장치가. 물론 요 밑에는 기계실입니다. 기계실에서 이게 가설기둥이죠. 가설기둥. 언제 올라오냐면 제가 몇 번 봤어요. 태풍 올라올 때 태풍 예보가 올라오면 얘가 딱 올라와서 여기다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실제로 캔틸레버가 아니죠. 원래는 캔틸레버였는데 태풍이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캔틸레버 구조에서 자유 물체도로 보면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요 끝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강선으로 이렇게 봉돌로 이 기초를 엮어줬어요. 이걸 기초라 칩시다. 그럼 여기 핀이죠. 핀 접합하고 요 밑에 핀으로 엮어져 있고요. 이 친구는 강접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는 캔틸레버는 트러스로 되어 있고요. 그죠? 이거는 고정이겠죠.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네, 이렇게 됐고, 이것도 이렇게 된 거죠. 요 길이가 캔틸레버 최장 길이가 얼마요? 85m라 이 뜻입니다. 85m. 말이 85m죠.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이 친구 바람이 불면 여기 델타가 이게 바람이 불거나 자중이 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기에 계측기를 하나 설치해 놨어요. 그죠? 계측기를 설치해 자동화 계측기라죠. 실시간으로 이 처짐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처짐이 범위가 넘어가면 요 밑에 기둥 있죠? 로보트 가제트 팔이 딱 올라옵니다. 가제트 팔 해가지고 가제트 팔이 쫙 올라와서 여기를 핀 접합 딱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이 불 때 굉장히 위험할 경우에는 캔틸레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라멘조로 거동을 하는. 그래서 골조가 그 상황에 따라서 캔틸레버와 라멘 거동을 하는 그러한 구조 형식이 제가 앞에 말했던 영화의 전당 형식입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름다리 같은 경우 제가 설명했잖아요. 밑에 구름다리를 사람이 이렇게 가는 구름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 밑에 공간을 기둥이 없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구름다리를 요 트러스에 이렇게 묶었어요. 트러스를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게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응용을 못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역학이나 구조를 전공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다 배운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요 인장 강선을 여러분들 강선 봤죠, 그죠? 이걸 그럼 여기에 대한 힘 P가 이렇게 내리꽂히는 거죠. P 여기다 P 꽂히면 P죠. 우리 그 역학체는 배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러스에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트러스의 절단법 이렇게 하죠, 그죠? 이런 트러스가 있을 때 좀 빨리 설명합니다. 뭐 있을 때 여기가 고정일 때 여기에 힘 P가 왔을 때 파이 현실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여기 P가 왔을 때 이 처짐이 얼마냐, 뭐 여기에 이 부재의 크기 힘이 얼마냐, 이 힘을 알아야 이 부재 크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영하의 전당도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캔틸레버에서 위급 시에는 라멘조로 거동하는 그러한 특이한 형식의 구조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43번 문제. 다음과 같은 구조물에서 A점의 수평 반력을 구하시오. 수평 반력입니다. 자, 이제 역학 문제가 되겠는데요. 역학 문제. 자, 이런 구조물이 기둥이 있고 수평으로 나와서 내려와서 꺾이는 구조물입니다. 이런 구조물은 뭐 현실에서 좀 찾아보기는 약간 힘들긴 한데 비슷한 구조는 신호등 구조가 있겠죠. 신호등 구조. 자, 그러면 반력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평형 방정식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평형 방정식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역학 시간에 제 유튜브 강의 역학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 x 이꼴 0, 시그마 y 이꼴 0, 시그마 모멘트 이꼴 0. 이 세 식의 연립 방정식이 되면 이 친구의 반력이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 픽스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기사 수준의 강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픽스는 반력을 모르니까 수직 반력 하나, 이걸 뭐 VX라 그러죠. VA라죠. VA. 수평 반력 HA. 이 버티컬, 호리젠탈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의 약자는 모멘트 이렇게 되겠죠. MA.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A점. 이 A점의 수평 반력 HA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X 방향의 힘, Y 방향의 힘,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은 제로다. 한번 구해볼까요? 시그마 X 이꼴 제로에서 시그마 X 방향은 HA 있네요. HA. 그 다음에 X 방향의 힘은 없네요. 보세요. 이건 RAB의 힘이죠. X 방향의 힘은 없네요. 나왔네요. 답은 1번입니다. 시그마 Y 이꼴 제로에서 Y 방향의 힘은 VA와 마이너스 100. VA 마이너스 100은 제로. 그래서 VA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렇게 100 킬로뉴턴. 플러스니까 이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이 100이라는 뜻이. 100이고. 그다음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힘 곱하기 그리죠. 힘 곱하기 시그마 모멘트 A점의 값은 제로다. 이 점과 이 점이 떨어진 거리 1m네요.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플러스 100 곱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MA는 제로. 그리고 MA는 얼마입니까? MA는 넘어가니까 100 킬로뉴턴 메다. 이게 답이네요. 세 가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자, HA 수평 발력은 제로. 수직 발력은 플러스 100 킬로뉴턴. 모멘트는 자, MA는 100 킬로뉴턴 메다입니다. 그죠? 답은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플러스가 나왔단 말은 이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이 방향이 맞다. 네, 그래서 기사 문제에 자, A점의 수평 발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평 발력은 얼마입니까? HA는 제로. H 수평 발력은 제로. 답은 1번이네요. 여기까지가 기사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사, 구조기술사 문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죠. 더 나가기 전에 자,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왜 푸는지, 왜 역학시간에 이런 것을 풀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약간 레벨을 업해서 역학을 풀어드리고 조금 더 레벨을 업해서 유한요소 해석 조금 더 풀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부재 설계까지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개념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자세한 공부는 저한테 직접 레슨을 배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구조물이 우리 현실 생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구성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m 정도 봉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옆으로 2m 가는 뭐 이러한 구조는 주로 이제 신호등이 많겠죠. 지금 문제는 지금 100kN을 수직으로 내리꽂힌다고 되어 있는데요. 10톤이죠, 10톤. 10톤이면 굉장히 무거운 하중입니다. 10톤이면 물탱크 10톤이면 굉장히 크죠. 통상 이렇게 심하게 내리꽂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실생활에 있는 그 신호등을 한번 여러분들을 그 구조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신호등이 어찌 생겼을까요? 예. 이렇게 생긴 강봉이죠. 예, 강봉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돼 있고 강봉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볼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에 고력 볼트가 이렇게 체결되어 있죠. 자, 이 단면을 자르면 이 친구는 원형입니다. 원형. 파이프죠, 파이프. 네. 자, 여기에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신호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신호등이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뭐 CCTV, 신호등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이제 신호등이 저쪽이 좀 길게 이렇게 뽑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m다. 이렇게 뽑으면 이 친구를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어찌 됩니까? 이게 쭉 쳐지면서 이렇게 내려앉겠죠, 그죠? 이게 전도가 되거나.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초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물론 뭐 이런 사다리꼴의 기초가 있는데 사다리꼴 기초 한번 그릴까요? 뭐 이런 기초가 있는데 이런 기초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초는 독립기초로 되어 있는 독립기초, 철근 콘크리트 기초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이제 기성 이렇게 되는 사다리꼴 형태는 도로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아스팔트가 좋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이렇게 그 나대지라 그러죠. 그 나대지에 쓸 때는 요 지내력이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전도될 우려가 많죠. 그래서 태풍이 한 번씩 오면 저 신호등이 굉장히 그 전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CCTV가 쭉 쳐지죠. 이렇게 쭉 쳐집니다.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쭉 쳐지면 이게 이 델타라 그러죠. 이게 너무 많이 쳐지면 어찌 됩니까? 이게 줄렁줄렁거리죠. 네, 그래서 신호등은 요 위에 부재를 조금 더 올립니다. 올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잡으면 되죠. 뭐 끄트머리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를 와이어라 부릅니다. 와이어. 와이어가 철근하고 다른 점은 와이어는 이렇게 스트랜드 형식이죠. 이렇게 철선을 꼬아서 베베 꼬아가지고 단면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철근은 어찌 됩니까? 철근은 하나의 단면이에요. 이 차이점은 뭐냐? 어떤 하중에 왔을 때 이 철근 같은 경우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노치라 그러죠. 노치가 형성이 되면 이게 뚝 끊겨버려요. 그래서 아주 모서리라죠. 모서리 응력 집중이 커가지고 제대로 된 하중이 잘 발현이 안 되죠. 대신 이렇게 와이어는 철선을 베베 꼬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 터지더라도 이 친구 나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친구보다는 크게 저항을 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와이어를 많이 쓰죠. 또 와이어를 쓰는 경우는 이게 지금 순수한 인장제입니다. 인장제. 이게 단점이에요. 순수한 인장제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쳐질 때만 얘가 유하고 위로 반대로 이렇게 태풍이 반대로 칠 때도 있죠. 반대로 태풍이 쳐가지고 바람 위로 들어올릴 땐 얘가 휙 자굴해버립니다. 자굴해버리죠.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신호등이 굉장히 출렁거리면서 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강봉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강봉. 여기에 강봉을 쓰는 경우도 이 파이프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파이프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텐션. 이 강봉제를 안에 솔리드된 강봉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지금 나중에 비디오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솔리드된 강봉을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미리 프리텐션 인장을 주는 겁니다. 포스텐션 뒤에서 이렇게 이걸 돌려버리면 이렇게 텀버클처럼 이 친구가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긴장력만큼 압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그러한 제품이 텀버클도 있을 수 있고요. 돌려서 체결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이제 세멜로에는 단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용 그 강봉제가 있습니다. 솔리드 강봉제 그러한 특허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봉 자체 신호등 자체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처짐도 방지하고 태풍이 왔을 때 이 친구는 한 바퀴 이쪽으로 이 축을 동식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호등은 이 기둥을 설계할 때 약간 고급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토션, 그 다음에 뭐죠? 모멘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충력, 이게 그 다음에 전단력, 이 네 가지 힘들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 응력이라고 그러죠.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토셔널 모멘트. 토셔널 모멘트가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 돌리는 힘에 대해서 그 실무자들이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니까 이 토셔널 모멘트를 반드시 고려해서 이 단면에 토션이 왔을 때, 이 단면이죠, 그죠? 이걸 단면에 왔을 때 이렇게 토셔널 모멘트에 대해서 이 중심에서 토셔널 모멘트 왔을 때 이 응력에 대해서 검토를 상세하게 하지 않으면 태풍이 왔을 때 이 친구가 비틀어지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비틀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전사고 일어나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위에 있는 신호등이 어찌 시공되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자, 영화의 전당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으로 오면 신호등이 많은데 아까 신호등의 볼트가 잘 안 보여서 한번 확인해보죠. 이쪽 보시면 여기 신호등이 있네요, 그죠? 네, 신호등 한번 볼까요? 신호등 다리를 이렇게 볼트로 캡을, 볼트가 원래는 이 이중 볼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 볼트, 너트가 하나밖에 없네, 그죠? 너트가 원래는 볼트가 너트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풀림 방지가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단일 너트로 할 때는 뭐 용접을 하거나 여기에 선을 꺼주죠. 선을 꺼가지고 이게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점검 방식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합은 저렇게 되어 있네요. 대부분 다 원형 기둥에 원형봉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신호등의 구조입니다.